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물질의 질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몸무게가 70kg예요. 저는 항상 70kg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물체의 질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면은 질량이 변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이 상대론적 질량의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질량은 바뀌지 않는 양이 아니라 속도에 따라 바뀌는 양이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물질의 질량을 정의할 때 움직이고 있는 순간 벌써 질량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할 때 멈춰있는 상태에서의 질량만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은 움직이면 질량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정지 상태의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멈춰있는 질량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질량에. 이 정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은 어떻게 바뀔까?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마커가 있고요. 이 마커가 1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g의 마커가 완전히 사라지고 10g의 마커가 에너지로 바뀌면은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될까? 라고 만들어진 공식이 이 유명한 E는 mc의 제곱 공식입니다. 간단하죠? C는요, 상수예요. 비례속도 숫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하고요, 질량은 비례한다. 질량은 바로바로 에너지를 바뀔 수 있다. 뭔만 곱해주면 되느냐? 이 3.0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비례 속도만 곱해주면은 바뀐다. 라는 개념이 E는 m군요. 기존에 생각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버린 겁니다. 질량 바뀔 수 있어. 단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뿐이야. 여기에 숫자 0 써진 건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지 상태에 정지 질량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숫자 0 써는 겁니다. 즉, E는 mc의 제곱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공식, 단위를 볼게요. E는 mc의 제곱, m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C는 빛의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이거의 제곱이니까 두 개. 이거랑 이거 곱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똑같네요, 에너지는. 많이 본 단위죠? 에너지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에다가 제곱. 네, 당연한 거죠? 에너지니까. 자, 정지 질량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상대론적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도대체 속도에 따라 질량이 바뀌면은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질량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그걸 계산하는 게 이 공식입니다. 올 4월달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걸 의미를 보면은, 자, 이 M0, 이게 움직이지 않을 때 질량이고요. 이게 상대론적 질량, 즉, 움직일 때의 질량입니다. 이걸 그냥 해석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속도가 0일 때, 이 값이 무엇이 되는가? 속도가 0이면 여기가 0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통째로 0이 되고요. 1분의 M, 즉, 자, 정지 질량과 이 상대론적 질량, 즉, 멈춰있을 때, 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같아야겠죠? 예, 정지 상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엄청나게 커질 수 없네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빨라질 수 없죠. 속도가 빛의 속도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C가 되니까 약분 돼서 1이 돼버리네요. 1 빼기 1. 분모가 0이 돼버리네요. 0 위에가 무슨 값이 있더라도 분모가 0이면은 이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일어날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은 정지 질량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질량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잴 때 움직일수록 몸무게가 무겁게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 문제는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하는 전자의 질량이 정지 질량의 2배가 될 때 속도는, 자,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개념은 이거예요. 운동하는 전자의 질량, m이죠. 정지 질량, m0입니다. 얘가 2배가 커져요. 2배. 그러니까 얘가 2배가 크니까 이 m은 m0의 2배가 된다. 라는 걸 잡고 이게 이겁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유도해서 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시험 시간에 이렇게 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요. 그냥 운동하는 전자의 질량을 정지질량 2개라고 했으니까 정지질량을 1이라고 하고 운동하는 전자의 질량을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 공식에다가 이 값들 쭉 집어넣어 볼게요. 운동하는 전자의 질량이 2. 2는 정지질량 1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이라고 구체적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식은요, 결국 이 식과 똑같습니다. 양쪽에 M0 있으니까 양변을 M0로 나눠버리면은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시험 시간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버려서 공식을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풀이 방법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실수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을 선호하는 겁니다. 나머지 계산 방법은, 계산식은 그냥 단순 계산식이고요. 저도 인터넷에 올린 문서는 이렇게 사이비 같은 방법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정리해서 올리긴 하지만 저도 사실 풀 때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요. 그게 실수를 안 하니까. 전자의 질량이 주어졌고요. 키는 이겁니다. 전자가 빛의 속도의 99.9%일 때, 이러일 때 상대론적 질량과 정지 질량의 비를 구해라.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전자가 빛의 속도의 99.9%일 때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 공식에서 이 C분의 V, 이게 0.9999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확히 볼게요. 전자의 속도가, 자, 이게 위에 있는 속도, 이 전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99.99%다. 라는 의미는요, 결국 이 값이 100분의 99.99라는 의미예요. 그걸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상대론적 질량과 정지 질량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상대론적 질량과 정지 질량의 비.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한 번도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이 공식을 구하는 게 되느냐? 이 공식에서 단순하게 양변을 m0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새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양변에 m0를 나눠주면은 얘는 사라지고 여기가 m0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요. 이미 두 번이나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풀이 방법 자체를 그냥 똑같이 따라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전자가 빛의 속도의 99.9%라고 하니까 전자의 속도를 C에다가 0.9999 곱해가지고 입력해도 풀릴 거예요, 아마요. 예, 그런데 단계산이 복잡해질 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와 닿으면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